물 맑고 산 좋은 호남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목포.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의 확산으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아십니까? 광주에서 있었던 학생 시위를 서울에 있었던 대규모 연합 시위로 이어주는 불씨 역할을 했던 것이 저는 이제 목포 상업학교. 목포에 가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둔 근대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898년 일제가 지은 영사관 자리를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이광림 씨는 1929년 광주 학생운동 당시 목포 상업학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재실 씨의 아들입니다. 전단을 제작한다든지 플랜카드를 제작한다든지 또 깃발을 제작해서 시위에 참가하게 되셨죠.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은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학생 2명을 광주로 파견해서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위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기민함을 보였는데요. 시위 장소로 고른 곳은 2군데. 하나는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목포 정명여학교 앞과 당시 일본 신사가 있었던 이곳 목포 송도의 신사였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드물 겁니다. 아마 신사에 모여가지고 신사라는 것은 일본 어떤 그 제국주의 상징 아닙니까? 당시 조선인에게 굴욕적으로 강요되었던 신사 참배가 이루어지던 그 장소에서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은 11월 16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깃발을 흔들고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학생운동으로 36명 구속, 무기정학과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이 70명, 그중에 18명이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항소 끝에 대구 복심법원에서 주동자 박종식은 징역 10개월, 또 이재실 씨는 징역 8개월 형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출소하게 됩니다. 복역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할아버지께서 대노하셔서 너는 집으로 들어오지 마라. 결국 이재실 선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밀항을 시도하게 됩니다. 나는 오히려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밀항선을 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일본으로 건너가셨다고 그래요. 밀항 후 이재실 선생은 일본 도쿄에서 고학으로 아자부 수의축산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조선 유학생 동지회에서 중심인물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부 사상부에서 발행한 사상휘보 제18호에 아버지 이재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선 동지회 회장도 하시고 또 그런 활동을 하셔서 조선에서 이제 복역도 하시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의 감시도 많이 꾸준히 받으시고. 아자부 수의축산학교를 졸업 후 이재실 선생은 귀국해서 진도군청과 제주도청에서 35년부터 42년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만주 하얼빈 의대에 편입하여 졸업을 하고 그 후 순천과 남해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1962년에 작고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항일 학생운동과 아자부 수의축산학교 시절 조선 유학생 동지회 활동에 대해 진실규명을 받았습니다.